자, 그러면 두 번째. 정보라는 게 글자와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여러분들 그림 있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모니터 보고 계실 거예요. 모니터, 제 얼굴하고 지금 이 화면이 모니터에 보이시죠? 이 모니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수없이 많은 이렇게 셀이라는 걸로, 픽셀이라고 하죠. 요 픽셀. 픽셀로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게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선이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 해상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해상도일 때 1024768이라든가 그러면 이게 가로로, 즉 가로가 1024, 1024개의 이 네모 박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024개. 엄청나게 지금 잘게 쪼개져서 우리 눈에는 실제로는 잘 안 보이죠. 선의 이게 픽셀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1024768 엄청나게 되게 잘게 보여지는 거죠. 쪼개져. 우리 사람 눈으로는 그거를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작은 이런 픽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사진이다. 그러면 사진을 우리가 스캔하거나 뭐 이렇게 디지털로 저장이 되거나 요즘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는 다 디지털로 이미 저장이 되죠. 근데 옛날 사진 있죠. 필름 사진은 이제 아날로그 형식으로 피사체에 있는 형상을 그대로 색깔과 형상을 그대로 필름에 이렇게 햇빛에 노출돼서 그걸 저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디지털 하는 거는 뭐냐면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디지털 코드로 0과 1의 조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카메라고 여러분들 핸드폰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 빛과 그 다음에 그 영상, 이미지의 영상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일정한 크기로 쪼개가지고 그 쪼개서 그걸 어떻게 저장하느냐면은 여기다가 색깔을 주면 돼요. 어떤 색깔을 주느냐? 만약에 우리가 정보를 공간을 작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1비트 코드로 색깔을 저장한다. 이게 색깔을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색깔을 나는 1비트만 쓰겠다 그러면은 색깔을 쓸 수 있는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흰색과 검은색뿐이 못 쓸 거예요. 그죠? 당연하겠죠. 어떤 0이면 흰색이고 1이면 검은색이다. 이렇게 조율할 거예요. 우리가 흑백만 볼 수가 있겠죠. 1비트 체제면 흑백, 완전히 흰색, 완전히 검은색.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우리가 저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있죠. 픽셀을 몇 개로 쪼갤 거냐. 그림 하나가 있으면 픽셀을 몇 개로 쪼갤 거냐.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가로 8개,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 8개 곱하기 8개요. 픽셀 자체가. 그죠? 픽셀이 8개, 8개, 88에 64, 64개의 비트가 있는 거죠. 1비트로 저장을 하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64비트로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요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을 때 요즘 뭐 100만 화소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죠. 양이 들어가고 저장을 할 때 보시면 세팅할 거예요. 하나 저장할 때 1메가로 저장할 거냐 아니면 몇 메가로 저장할 거냐. 그게 뭐냐면 요거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몇 개로 쪼갤 거냐 그 다음에 그 그림을 표현하는 색을 몇 가지 색으로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그림의 정교함이 틀려지죠. 우리가 정교하거나 더 그림을 선명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픽셀을 더 작게 쪼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색깔을 더 화려하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8 곱하기 8비트라는 정보 바구니가 있다는 거예요. 총 64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바구니 하나는 요 한 셀이 바구니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컴퓨터에는 위에 8줄은 0000 8개, 밑에는 001111 00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에 저장이 될 때는 이렇게 비트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화면에 출력할 때 프린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모니터에 출력할 때는 픽셀에 따라서 그 픽셀의 색깔을 거기다가 입력만 해주면 다시 원본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화 코드로 시키고 다시 또 이미지로 보여주게 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화된 정보를 하는 거고요.
0과 1로 이렇게 저장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미지가 흑백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좀 색깔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2비트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2비트 코드로. 그럼 뭐냐면은 요 픽셀 하나에 00, 그 코드 두 개로, 그러니까 비트 두 개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흰색은 00,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지만은 예를 든 겁니다. 제가 흰색은 00, 빨간색은 01, 파란색은 10, 검은색은 11. 우리가 2비트 체제이기 때문에 총 4가지 경우뿐이 안 나와요. 그죠?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4가지 색깔로만 표시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흰색,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내가 그리고 이 코드를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요런 이미지를 우리가 디지털로 저장이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겠지만 저장이 되면 요 코드 하나하나에 요 픽셀 하나하나에 2비트씩 저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개가 아니고 위에 16개가 되겠죠. 그죠? 8개 곱하기 2비트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을 쭉 해서 요거를 USB에 담아서 친구한테 보내주면 친구는 그거를 받아서 컴퓨터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거죠. 흰색,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요 픽셀로 해서 모니터에 이런 그림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디지털 이미지화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요, 소리. 소리는 이제 파동이라고 우리가 되죠? 파동이라고 돼 있는데 음조와 음폭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진폭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다 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리 전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사람의 파형 있죠. 파형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파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막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음성이 실제로는 공기를 막 떨고 그 공기의 파도가 귀에 계속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파도처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파도처럼 막 떨리면서 내 귀에 있는 고막을 지금 계속 떨리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칠 때 이런 파형을 만들면서 계속 들어오는 거죠. 내 귀로. 들어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은 음성으로 인식하는 거죠. 아야, 어여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높이의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끊임이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파도처럼 끊임없이 이어져서 계속 파형이 이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날로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디지털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느냐? 소리는 좀 복잡해요. 소리는 복잡한데 이거를 할 때 실제로는 뭐가 있냐면 요거를 진폭이라 그래요. 진폭. 높이죠, 높이. 이 높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샘플링 한다 그럽니다. 샘플링 하는데 특정 시점에서 요거를 골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의 이런 파형을 연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만드느냐면 일정 시간마다 1초를 쪼개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초를 8번 쪼갰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겠죠. 1초예요, 1초. 1초를 8번 쪼갰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1초를 쪼개서 이거를 그때 나오는 이 진폭의 높이를 재는 겁니다. 음폭 높이를 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재느냐?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요 진폭을 우리가 디지털에서 보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픽셀. 이미지에서는 픽셀을 몇 개 쪼개느냐를 어떻게 보냐면은 소리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그때 딱 했을 때 그때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초를 무한히 작게 쪼개면은 소리를 더 정교하게 듣겠죠. 그죠? 왜냐하면 소리는 연속적인 파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초에 8번 쪼갤 때는 요렇게뿐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더 잘게 쪼갠다 그러면은 더 많이 쪼개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샘플링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디지털 정보라든가 소리 정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영상 있죠. 영상할 때 MP3로 저장할 때 어떻게 샘플링을 몇 번 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소리를 정교하게 듣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의 목소리는 그렇게 정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샘플링을 1초에 뭐 한 64번 이렇게 몇 번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음악이라든가 오케스트라 이런 거는 더 샘플링을 많이 잘게 쪼개줘야 되죠. 더 정교한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용량이 많은 거 있죠. MP3 중에서도 용량이 많다. 그런 거는 샘플링을 많이 한 거고요. 사람의 음성은 이렇게 샘플링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더 잘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샘플링 몇 번 하느냐인데 그러면 샘플링 했을 때 이 높이를 몇 개로 표시하느냐예요. 여기 소수점은 우리가 표시를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8비트로 간다. 그럼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의 색깔을 우리가 2비트로 표시하는 것처럼 이 소리의 높이를 8비트로 표시한다 그러면 0, 1, 2, 3, 4, 5, 6, 7까지 표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2의 8승이니까 2의 3승, 그죠? 죄송해요. 2의 3승이니까 8가지 높이를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높이를 더 많이 쪼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정교하게 높이를 쪼개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할 때는 시간을 얼마나 쪼개고 높이를 얼마나 더 쪼개느냐. 이거에 따라서 더 디지털이 정교해지느냐. 소리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미지는 이 픽셀을 얼마나 더 많이 쪼개느냐. 그 다음에 픽셀 하나당 비트를 몇 비트를 쓸 거냐. 색깔의 비트를 쓸 거냐. 이거고요. 소리는 똑같은 건데 픽셀로 쪼개는 게 아니고 시간을 더 쪼개서 샘플링을 1초에 몇 번 더 샘플링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샘플링한 높이를 이 높이가 바로 그림에 보면 이미지 색깔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표시를 해서 요 한 번 샘플링 할 때 몇 개의 비트로 표시를 해줄 것인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디지털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샘플링을 쪼개서 내가 샘플링하는 그 시점에서 소리가 음의 높이가 몇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높이를 우리가 몇 비트로 그 숫자를 표시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데이터 양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PCM 방법이라고 그래요. 펄스 코드 방법이라고 그래서 PCM 방법이라고 모듈레이션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PCM 방법이라고 하는데 소리를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이거를 샘플링을 찾아가지고 샘플링하는 기계가 이 샘플링을 1초에 몇 번 할지를 정해주고요. 물론 이제 사람이 당연히 정하겠죠. 그걸 가지고 샘플링한 비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비트로 바꿔주고요. 그 비트로 바꿔준 거를 실제로 코드로 이렇게 코드화 시켜서 내려보내면 컴퓨터에는 이렇게 저장이 돼요. 안녕하세요라는 목소리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01001로 저장이 됩니다. 자, 다시 풀어줄 때는 거꾸로 풀어주면 돼요. 풀어주면 1초에 샘플링한 거를 8분의 1초에 요 샘플링한 걸 이렇게 보내주고요. 이렇게 보내주면 사람은 컴퓨터는 이렇게 찍히겠죠. 실제로는 요렇게 찍힙니다. 물론 이제 음파처럼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귀에는 하나, 둘, 1초에 8번 들리게 되면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샘플링을 이제 작게 하면은 이제 끊겨 들리겠죠. 이렇게 들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 샘플링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안녕하세요처럼 스무스하게 귀에는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샘플링을 할 때 이 음폭을 몇 비트로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글자는 정리를 할게요. 글자는 A, B, C, D나 숫자는 이렇게 8비트 코드를 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체인지해주는 코드화 시켜서 가는 거고요. 이미지는 여기 보는 이 픽셀하고 사진을 가로, 세로로 얼마만큼 잘게 쪼개느냐, 그 다음에 쪼갠 이 픽셀의 색깔을 몇 비트로 표시하느냐, 이렇게 정해지고요. 소리는 사람의 음파를 1초에 몇 번 샘플링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샘플링한 값을 몇 비트로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이미지, 소리가 어떻게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걸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동영상은 어떻게 될까요? 동영상. 쉽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동영상은 뭐냐면은 동영상은 이미지 사진을 1초에 30프레임을 쭉 돌려주면 사람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실제로 사진을 1초에 30번 뿌려주면, 30번 뿌려주면, 사진을 30번 뿌려주면 우리 눈에는 그걸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움직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사진 프레임을, 디지털 사진을 연속적으로 초에 많이 뿌려주면서 그걸 사람이 눈에는 움직임처럼 보여주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그 1초, 1초, 1초마다 소리도 거기다가 녹음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영상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이미지와 소리를 합쳐주면 동영상이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소리를 쭉 불려주고 같은 시간대에 샘플링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미지를 1초에 30프레임을 찍어주면 우리 눈에는 소리와 이미지가 같이 만나서 어우러지면서 사람이 움직이는 동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은 쉽고요. 동영상은 이미지와 소리를 합쳐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되셨죠? 오늘 좀 너무 어려운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비트, 바이트, 코드화, 이미지화, 그 다음에 소리, 음성, 샘플링, 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배웠는데 아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라서 우리가 조금 생소할 거예요. 아마 이런 거 태어나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말 자체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해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하라고 제가 안 해요. 나중에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전부 다 오픈북이에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계속 남겨두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으로 우리 컴퓨터 기본 거를 이제 배우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